이번 주는 10주차에 이어서 두 번째 스튜디오 렌더링을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피지컬 카메라와 V-ray 라이트, 이 V-ray 선을 사용해서 외부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조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단순히 우리가 모델링했던 이런 제품 모델링 같은 경우에 화이트 배경으로 렌더링을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모델링 파일이 현재 없기 때문에 자, 커넥터에 가서 하나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3D 소스에 10주차 소스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 의자가 있어요. 자, 얘를 그대로 머지해 오도록 합니다. 머지. 자, 파인드. 자, 클로즈. 자, 탑뷰를 조금 축소를 하고 의자를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자, 우클릭을 해주세요. 자, 지금 의자 방향이 정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쪽 우측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자, 로테이트를 클릭하고, 자, 얘를 항상 사용할 때는 앵글 스냅을 같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5도씩 회전이 되죠. 자, 이 회전되는 이 각도 스냅에서 우클릭을 해주시면, 자, 앵글 값을 1도씩으로 변경해서 또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업 시간에 5도로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아래쪽으로 바라보도록 배치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그리드 상에 센터 지점에 얘를 배치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이미지처럼 화이트 배경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플랜에 들어가서, 자, 지금 플랜은 우리가 배경으로 사용되어질 플랜이에요. 자, 그래서 너무 작게 작업을 하면 나중에 배경으로 사용하기에 너무 빈 공간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죠. 자, 삭제해주고, 자, 지금 사용되어질 이 배경을 좀 크게 큼직하게 하나 그려주세요. 자, 무브 아이콘을 누르고, 자, 물체 한 센터 지점에 대략 배치해 줍니다. 자, 퍼스펙티브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F4 눌러주세요. 자, 그럼 얘를 엣지를 당겨서 면을 좀 만들어 나갈 거예요. 자, 모디파이에 가서, 자, 에디터 폴리. 자, 엣지를 선택해 주세요. 자, 한 개의 엣지를 선택하고 루프를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연결된 엣지들이 쭉 다 선택이 돼요. 자, 지난번에 했었죠, 우리가 폴리. 자, 링을 클릭하게 되면 마주보는 선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하나 누르고, 자, 루프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Alt W를 눌러서 지금 현재 퍼스펙티브 화면을 확대를 해볼게요. 자, Shift 키를 먼저 눌러주면 됩니다. 자, 무브 아이콘이 선택된 상태에서 Shift 키를 먼저 누르고, 자, Z축으로 얘를 한번 해서 왼쪽 마우스 떼고, 지금 보이는 평면에 시그먼트 거리 정도로 해서 옮겨주세요. 자, Shift 누르고 한 번 더 왼쪽 마우스 꾹 눌러서 올려주세요. 자, Shift를 누르고 Z축으로 한 번 더 올려주고 마우스 떼고, 자, 한 번 더 Shift를 누르고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한 뷰를 조금 더 천정면이 보이도록 해주세요. 자, 한 번 더 Shift를 누르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디귿자 형태의 배경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얘를 이 시그먼트들을 나눠주는 이유는, 자, 우리가 터보 스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눴어요. 자, 예전에 우리가 폴립 할 때 얘를 배웠었는데, 이 터보 스무스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모서리 선은 좌우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필렛 둥글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터보 스무스를 2, 3 배로 면이 많아지죠. 한 3 정도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Alt W. 자, 재질창을 열어주세요. 자,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이 백그라운드로 사용할 배경은 화이트 재질을 그냥 놓도록 할게요. 자, 인색 재질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반사 재질을 좀 더 잘 확인하기 위해서 이 위에 스페어 9를 하나 더 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의자 위에 9를 하나 그려봅니다. 자, 대략 배치하고 모디파이에 가서 시그먼트 수치를 한 100 정도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처럼 배치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구에는 재질을 크롬으로 하나 넣어 볼게요. 자, 크롬 재질을 넣어 주도록 합니다. 자, F4를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재질 창은 닫아 줍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모델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렌더링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렌더링을 돌리기에 앞서 당연히 테스트 렌더를 먼저 로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1- 테스트 할게요. 로드하면 되죠. 저는 2- 테스트를 로드합니다. 로드. 자, 얘가 로드를 시키면 렌더 셋업 창을 열어주시고, 자, 프론트 뷰 화면을 show save 프레임을 미리 켜주길 바랍니다. 자, 우리 커맨에서 이 아웃풋 사이즈를 정해 줄 수 있다 그랬죠. show save 프레임이. 자, 이제 이 렌더 사이즈도 한 1000 정도로 줄여서 수업 시간에 확인하도록 할게요. 노트북을 사용하면 뭐 한 600이나 한 800 정도. 자, 그럼 이제 카메라를 한번 설치해 봅니다. 자, 피지컬 카메라. 자, 탑뷰에서 여기가 내가 서 있는 위치. 자, 타켓 방향을 이 오브젝트 물체를 향해 비춰주도록 하세요. 자, 이제 카메라가 설치되었으니까 당연히 뷰를 카메라 뷰로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자, F3. 자, 얘를 사용해서 우리가 화면에 뷰를 맞춰줄 수 있다 그랬죠. 자, 얘를 돌려보면 지금처럼 각도 스냅 때문에 딱딱딱 끊겨서 뷰가 변경이 될 거예요. 자, 얘를 해제해주고 적당한 방향을 잡아주고 마우스의 힐을 누르면 지금처럼 손바닥으로 또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이 돌리 카메라로 확대 축소. 자, 너무 멀리 이렇게 물체를 찍으면 안 되겠죠. 조금 더 물체를 확대해서 화면상에 적당하게 얘가 배치되도록 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간혹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너무 작게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예를 들면 지금 앞에 화면처럼 이런 경우가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이 배경이 렌더링이 돌렸을 때 이렇게 흰색 배경이 아니라 검정색 배경이나 다른 배경이 나오면 되게 보기 싫겠죠. 자, 이런 경우에 플랜을 새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스케일로 얘를 줄여서 보여드렸죠. 얘랑 동일하게 X축으로 X 화살표를 잡고 얘를 늘려주면 됩니다. 또는 Y 화살표를 잡고 앞뒤로 지금처럼 지금 플랜 자체를 크기를 조절하면 됩니다. 자, 전체 크기에 대한 이 Y축에 대한 크기도 다시 한번 재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무브 아이콘을 눌러주고, 자, 이제 모든 뷰도 잡혀졌고 카메라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렌더 설정도 로드가 되었네요. 자, 이제 끝으로 Vray 라이트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라이트에 들어가 보면, 자, 우리가 Vray 라이트를 사용한다 그랬죠. 자, Vray 라이트에 들어가도록 하세요. 자, Vray 라이트. 자, 얘를 위에서 밑으로 쏘는 것보다는 측면에서 라이트를 배치해 주는 편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Vray 라이트 크기를 전체 우리가 그렸던 이 플랜을 기준으로 해서 큼직하게 하나 넣어주세요. 자, 플랜 그리듯이 드래그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자, 무브 아이콘을 눌러주고 라이트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듯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 Vray 라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Vray 라이트를 얘를 우측으로 가지고 가서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런데 Vray 라이트를 저희가 우측에서 사용하는데 라이트 방향이 지금처럼 물체를 쏘는 게 아니라 반대편으로 쏘고 있죠. 자, 이래 되면 라이트가 뒤쪽으로는 전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러를 시켜서 X축으로 미러, 어떻게 라이트의 클론은 노클론으로 카피를 하지 않고 지금 상태 그대로 방향만 바꿔주도록 합니다. 오케이.
자, 카메라와 라이트가 설치가 되었네요. 자, 그럼 우리는 이 피지컬 카메라 뷰를 렌더링을 돌릴 거예요. 자, 이 피지컬 카메라 화면을 선택하고, 자, 자물쇠를 잠궈 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화면을 렌더링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되게 밝게 나온다 그렇죠. 자, 스톱을 해주고, 자, 캔슬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이 피지컬 카메라에 대한 옵션을 먼저 한번 조절하도록 할게요. 자, 이 피지컬 카메라를 선택하고, 자, 모디파이에 들어가 봅니다. 자, 포컬 렌치는 우리가 얘를 그렇게 광각으로 쓰면서 얘를 왜곡시킬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40mm 그대로 사용하고요. 자, 우리가 노출 값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조리개는 F8이어야 되고, 셔터 스피드는 세컨드 분의 1로 자, 200으로 변경을 해줬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익스폴저에서 이 매뉴얼 ISO 이 감도를 100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배웠던 이 화이트 밸런스나 오토 버티컬 수직으로 세워주는 얘까지는 사용을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지금 상태에서 이 재생 버튼을 눌러서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가 많이 어두운 게 보이네요. 자, 그럼 Vray 라이트를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물체 앞에 하나 더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Vray 라이트를 지금처럼 드래그해서 하나를 더 설치해 주세요. 자, 그리고 무브 아이콘을 눌러서 이 사이드 뷰에서 확인해 보면 Vray 라이트가 바닥에 붙어 있죠. 조금 더 올려서 지금 위치 정도로 배치를 해 주세요. 자, 모디파이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 Vray 라이트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 이 ON 버튼은 라이트를 실행하느냐 꺼두느냐 그 얘기예요. 자, 라이트를 끄고 싶으면 ON을 끄면 됩니다. 자, 일단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측면에 있는 이 라이트는 우리가 일단 지금 수업 시간에는 얘를 체크를 꺼서 지금 이 플랜 자체만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Vray 라이트의 타입이 있어요. 자, 지금은 플랜 형태고, 자, 우리가 돔 라이트 형태를 또 사용했습니다. 자, 이 돔 라이트는 전체 이 환경에 대한 조명을 만들어줘요. 돔 라이트 하나만 써도 어느 정도 밝기가 나와지죠. 자, 그러나 이 돔 라이트는 이런 그림자 부분이 좀 더 강하게 사용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 환경에 대한 라이트를 쓸 때 이 돔 라이트를 사용하면 되고요. 자, 스피어는 구형태의 라이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펜던트 조명 안에 이 라이트를 놓고 싶을 때 이런 구형태의 라이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메쉬 형태는 지금 여기에서는 표가 별로 안 나는데 어떤 물체를 메쉬 형태로 바꿔서 라이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스크 형태는 원형의 형태로 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보통 천정에 있는 매입 조명을 우리는 이 디스크 형태로 사용합니다. 자, 타입을 플랜 형태로 변경해 주세요. 자,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사이즈는 이 Vray 라이트의 크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유니트는 단위예요. 어떤 단위로 이 라이트를 쓸 거냐, 와트로 하느냐, 뭐 루멘으로 하느냐. 자, 우리는 기본적인 디폴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이 멀티플라이어는 라이트의 밝기예요. 얘를 200으로 올리면 당연히 라이트는 더 밝아지겠죠. 5, 자, 1000, 500. 자, 한 20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Vray 라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 Vray 라이트를 후레쉬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크기의 후레쉬가 있고 좀 더 큰 크기의 후레쉬가 있으면 더 밝아지겠죠. 자, 그리고 가까이 비춰지면 물체의 라이트가 더 가까워지면 당연히 가까운 곳의 라이트는 더 밝아지게 돼요. 그리고 라이트가 물체에서 멀어지게 되면 더 은은하게 라이트가 비춰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Vray 라이트를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보면 이 거리와 이 라이트 크기를 대부분 먼저 정해주게 돼요.
자, 그런 뒤에 이 멀티플라이로 조명의 밝기를 여러분들이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저는 이 라이트의 거리와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멀티 값이 이 라이트의 밝기가 저랑은 또 다르게 보일 거예요. 자, 모드는 컬러예요. 자, 그리고 템퍼레이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피지컬 카메라 할 때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때 이 템퍼레이처를 사용했었죠. 자, 일반적으로 템퍼레이처 수치가 한 3500일 때 좀 노란색 조명의 라이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플랫 라이트는 기본 6500을 사용합니다. 자, 컬러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라이트의 컬러를 붉은색을 주면 붉은색 조명, 당연히 이 색상에 따라서 라이트의 색감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디렉셔널, 얘가 하는 역할은 스포트라이트의 어떤 효과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프리뷰, 내가 선택한 라이트를 자, always로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디렉셔널 수치를 좀 올려보면, 자, 레프트에서 스포트 형태 라이트처럼 각도가 약간 변형이 돼요. 자, 얘를 1로 사용하게 되면 앞에 화면처럼 거의 완전 레이저처럼 스포트 라이트가 직선으로만 라이트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얘가 0일 때, 얘가 기본일 때는 Vray 라이트는 이 플랜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빛이 퍼져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 Vray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 디렉셔널 수치를 좀 조절해서 조금 더 이 물체가 조금 더 또렷한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매입 조명 같은 경우는 이 디렉셔널 수치를 조금 더 올려줘서 자, 0. 각도를 조금 더 주는 거예요. 0.35 정도. 이런 식으로 각도를 아래쪽으로 좀 더 주면 물체가 좀 더 또렷하게 빛을 받게 됩니다. 자, 이 Vray 라이트 위치를 조금 더 내려보도록 할게요. 수업 시간에 얘가 지금 보여지도록. 자, 라이트는 당연히 더 밝아지죠. 거리가 가까워졌으니까 200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이 옵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게스트 섀도우는 그림자를 만들고 싶지 않을 때 얘를 사용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익스크루드는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죠. 빛이 어떤 물체를 통과할 때 얘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더블 사이드는 자, 얘를 한번 회전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로테이트 앵글을 스냅을 켜주고 얘를 90도로 한번 회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라이트가 화살표 방향으로 조명이 비친다 그렇죠. 자, 그런데 더블 사이드를 체크하게 되면 지금 플랜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조명을 사용하게 돼요. 자, 디렉셔널 수치를 0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0으로 만들어 보면 지금처럼 플랫 라이트에 이 각도가 어느 정도 봐진다 그렇죠. 자, 얘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라이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얘는 0.3으로 두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더블 사이드는 체크를 해제해 주기 바랍니다. 자, 라이트는 원래대로 아래쪽으로 로테이트해서 비춰주도록 할게요. 자, 인비저블은 자, 지금 Vray 라이트가 지금 화면상에서 보여지게 돼요. 자,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는 자, 인비저블을 체크해서 이 라이트가 화면상에 보이지 않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 세 개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이펙트 디퓨저는 얘 수치가 올라가면 이 디퓨저 라이트의 밝기를 좀 더 조절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얘를 내려주면 라이트의 밝기가 또 어두워지죠. 1로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이펙트 스페큘러랑 이펙트 리플렉션인데 흰색 배경에 반사를 재질을 한번 주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재질 창에 들어가서 이 화이트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자, 리플렉트 반사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얘가 흰색으로 가면 반사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지금처럼. 자, 주변에 라이트가 너무 없어서 처음 우리가 만들었던 이 측면에 있는 아이고 얘가 회전이 되네. 자, 무브 아이콘 누르고 측면에 있는 이 Vray 라이트는 활성화 시키도록 합니다. 조금 더 밝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 화이트에 얘를 좀 더 확인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짙은 배경으로
반사 재질을 만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넣었던 이 V-ray 라이트를 조금 더 이동을 해 보도록 할게요. 뒤쪽으로. 자, 지금 위치 정도로 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이 플랫 라이트가 자, 이 반사 재질에서 보여지는 게 보이죠? 그렇죠. 자, 우리는 인비저블로 지금 렌더링상에서 얘를 안 보이도록 했습니다. 자, 인비저블을 체크를 해제했어도 이 반사 재질에서 동일하게 라이트가 보여지게 돼요. 자, 얘를 보이지 않게 하려면 아래쪽에 있는 이펙트 리플렉션을 체크 해제해 주면 됩니다. 자, 측면에 있는 이 라이트도 지금 얘가 보여지고 있네요. 자, 얘도 동일하게 이펙트 리플렉션을 체크 해제해 주면 렌더링상에 전혀 보여지지 않게 됩니다. 측면 라이트 밝기를 조금만 더 밝혀 주도록 할게요. 한 200 정도, 300 정도. 자, 됐네요. 자, 다음은 자, 재질창을 한번 다시 열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 배경, 이 화이트 우리 반사 재질 만들었던 얘를 글로시니스 수치를 조금 더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퓨저 컬러는 좀 더 진하게 써볼까요? 자, 오케이. 자, 재질창은 닫아주세요. 이 라이트를 선택하고 조금 뒤쪽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합니다. 자, 밝기를 한번 500 정도 강하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디렉셔널 수치는 0으로 놔두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뒤쪽에 작게 만들었던 이 V-ray 라이트, 이 V-ray 라이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 이 반사 재질에서 이 글로시니스 수치 때문에 얘가 빛이 퍼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걔를 이펙트 이 스페큘러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해제하게 되면 지금처럼 스페큘러의 현상이 완전히 없어지게 돼요. 자, 얘를 켜주고, 자, 우리가 렌더링을 돌렸는데 반사 재질인데 글로시니스 수치가 들어간 이런 벽면 같은 경우에서 얘네들이 너무 강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스페큘러의 이 수치를 좀 더 내려주시면 얘를 적당하게 은은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반대로 더 올려서 또 강하게 또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는 얘를 잘 건드릴 경우는 없는데 이렇게 스페큘러 현상이 좀 강한 경우에 얘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V-ray 라이트는 자, 원래대로 제가 되돌려 놓도록 할게요. 자, 원래 옵션대로 두도록 합니다. 자, 일단 V-ray 라이트를 델릭트를, 자, 그리고 측면에서 쏘는 얘도 한번 델릭트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배경은 원래 처음대로 반사를 다 빼도록 할게요. 화이트 배경은 다시 흰색으로 만들어주고 반사도 주지 맙시다. 얘는 블랙으로 만들고 글로시니스는 1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 재질창은 닫아주세요. 자, 그럼 이 스튜디오 렌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라이트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ray 라이트에 가서 자, V-ray 라이트를 측면에서 드래그해서 하나 설치해 줍니다. 자, 무브 아이콘을 눌러주고 라이트 방향을 저는 이쪽에서 우측에서 왼쪽으로 라이트가 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근데 라이트 방향이 반대로 가 있다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 미러, 자, X축으로 카피는 하지 말고 지금 형태에서 바로 방향만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모디파이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측면의 라이트가 지금 좀 많이 어둡다 그렇죠. 자, 앞서 얘기했듯이 라이트 거리와 라이트 크기가 정해졌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멀티 값으로 라이트를 정하면 돼요. 200 정도. 자, 한 250 정도 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저랑 수치가 다를 거예요. 지금 그렸던 이 플랜의 크기도 다르고 라이트의 거리도 저랑 다르죠.
자, 만약에 라이트가 너무 가까워지면 물체가 너무 밝아진다 그렇죠. 그리고 라이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경계가 생기겠죠. 이 플랜의 하살표 방향으로 라이트가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저기 우리가 그렸던 배경 외곽에서 이 Vray 라이트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됐네요. 자, 이 플랜이 지금 하얗게 반사가 쳐지네요. 얘를 보이지 않게 하려면, 자, 렌더링상에서 라이트를 안 보게 하려면, 자, 인비저블을 체크하고, 자, 반사되는 면에서도 라이트를 안 보이게 하려면, 자, 이펙트 리플렉션을 체크 해제해 줍니다. 자, 요 두 가지를 항상 해주면 됩니다. 자, 직광의 라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미러. 자, 이번에는 카피를 해서 X축으로 그대로 반대편에 라이트를 하나 더 배치하도록 합니다. 이 라이트는 주광이고요. 여기서 사용되어질 라이트는 보조광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보다 라이트를 어둡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50. 좀 더 약한 조명을 써보도록 할게요. 한 100 정도로 한번 사용해 볼까요? 자, 그리고 컬러를 얘는 약간 따뜻한 느낌의 색감을 주도록 할게요. 노란색으로. 자, 너무 하얀색 불빛만 비치면 조금 차가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역광으로 사용되어질 조명은 너무 또 노랗게 사용하지 말고 은은한 노란색의 조명을 하나 넣어 주도록 합니다. 오케이. 자, 지금 정도까지만 해서 사용하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얘 전면에서 비춰지는 라이트가 조금 약하기도 하다 그렇죠. 자, 걔도 한번 라이트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Vray 라이트를 자, 위쪽에서 하나 배치하도록 합니다. 자, 라이트 거리는 얘도 적당한 거리를 정해주면 되겠죠. 자, 약간 위쪽에서 비춰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왼쪽, 오른쪽 이 둘 중에 방향은 여러분들이 정하면 됩니다. 자, 저는 지금 현재 직광, 주광원이 우측에서 비춰지기 때문에 얘도 동일하게 약간 우측 지점에서 라이트가 들어가도록 배치하도록 할게요. 자, 모디파이에 가서 자, 위쪽에 쓰는 조명은 자, 얘를 always로 바꾸고 자, 디렉셔널 수치를 조금 얘를 내리게 되면 완전 직선으로 라이트를 쓸 수 있다 그랬다 그렇죠. 자, 얘를 한 0.45 정도 줘서 바닥면으로 라이트가 좀 더 강하게 스포트 라이트의 효과를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이트의 밝기를 우리가 지금 자세히 보기가 힘드네요. 자, 그럴 때는 측면의 라이트 ON을 한번 꺼 보도록 합니다. 자, 얘도 측면 라이트를 ON을 꺼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현재 이 조명으로 라이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0 정도. 근데 얘를 너무 강하게 사용하면 측면에 사용하는 조명 때문에 바닥면이 너무 밝아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적당한 밝기로 하나 사용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Vray 라이트를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들어가서 ON하고 또 밝기 멀티값을 조절하기에 조금 불편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우측 툴바에 보면 이 Vray 툴바에 보면 Vray 라이트를 또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은 화면이 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라이트와 두 번째 라이트를 켜주면 돼요. 자, 첫 번째 라이트가 어떤 건지 잘 모른다.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선택해 보면 화면상에서도 라이트가 선택이 되죠. 자, 그리고 얘를 선택하고 여기에 있는 리플레이시를 클릭해 주면 지금 내가 선택한 조명이 어떤 건지 여기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세한 옵션까지는 조절하기 힘들지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정도의 옵션은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렌더링 한번 볼까요? 자, 깨끗하게 나와졌네요. 자, 우측에 노란 불빛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 자, 이 컬러를 조금 더 노란색으로 조금 더 약하게 변경해 주고요. 자, 측면의 라이트를 한 60 정도로 줄여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위쪽에서 라이트를 하나 사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밝아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광원을 한 200 정도로 줄여 주도록 합니다. 자, 지금 이 라이트 창을 이렇게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일단 닫아 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위쪽에서 쏘는 이 라이트의 밝기를 조금 더 올려서 좀 더 밝게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화면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적당한 밝기로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반사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위쪽에 사용했는 이 조명, 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옵션을 조절 안 했네요. 위쪽에 그대로 반사 쳐진다, 그렇죠? 자, 위에서 사용했던 이 V-ray 라이트도 동일하게 자, 인비저블을 체크하고, 자, 이펙트 리플렉션 또 체크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HDRI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물체에서 어떤 반사, 이런 크롬 재질들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흰색 배경으로 비춰지는 반사되는 부분에서는 괜찮은데 이 흰색 부분이 없는 그 외의 부분에서는 이렇게 까맣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렌더링의 인발라먼트에 보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얘를 뭐 흰색으로 바꿔주면 얘가 조금 더 흰색에 가까워지긴 하겠죠. 자, 일단 블랙으로 두고 오케이 합니다. 자, 여기에 HDRI 재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질창을 다시 한번 열어줍니다. 자, 앞서 만들었던 이 배경용 HDRI를 불러와 주세요. 우리가 외부 조명에서는 V-ray 라이트를 돔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스튜디오 렌더에서는 얘를 단순히 반사 재질에서만 사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V-ray에 들어가서 자, V-ray 인발러먼트에 들어갑니다. 자, 전체 환경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 그 중에서 리플렉션을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 리플렉트 이 반사되는 부분에 이 HDRI를 넣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죠. 이제 반사치는 부분은 이 HDRI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외에도 더블 클릭해서 자, 어떤 HDRI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반사 느낌들이 또 달라지겠죠. 다른 걸로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제가 드렸던 소스 중에 자, 10주차 소스에 들어가 보면 HDRI를 몇 개 좀 더 추가해서 넣어 놨습니다. 첫 번째 거 말고 스튜디오 01 얘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JPG 파일을 쓰는 게 아니라 HDR이라고 되어 있는 자, 이 파일을 불러와야 합니다. 자, 오픈. 자, 그럼 반사의 느낌이 많이 달라졌죠. 현재 장면에 맞는 메탈 느낌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HDRI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바닥 이 플랜이 전체 구에서 반사가 쳐지는데 자, 이 플랜 자체도 저희가 렌더링 상에서 보이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플랜을 선택하고 우클릭. 자, 오브젝트, 자, 프로퍼티스에 가면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렌더 앱을 체크해 버리면 얘가 렌더링 상에서 나오지 않게 돼요. 자, 다시 우클릭해서 자, 오브젝트, 자, 프로퍼티스에 가서 자, 렌더링 상에서 보여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Visible to Reflection 얘를 체크 해제해 주세요. 자, 오케이. 자, 얘가 체크가 해제되게 되면 반사되는 재질에만 얘가 비춰지지 않게 됩니다. 한 번씩 얘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반사 재질에서 굳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지금처럼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적당한 밝기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자, 스톱을 해 주시고 자, 얘도 커먼의 사이즈를 1500으로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렌더를 돌려주세요. 최종 렌더를 로드해서 렌더링을 돌려야 되겠지만 수업 시간에는 우선 테스트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이 다 돌아갔네요. 얘도 저장. 자, 파일 형식은 JPG.
얘 파일명을 얘도 지난 10주차에 했던 것처럼 뭐 학번 각자 학번 이름을 적어주고 다시 스튜디오 렌더 1이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스트로 해서 OK. 자, 다음 배경 합성 렌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리셋, 모두 리셋 하도록 합니다. Yes. 자, 커넥트에 들어가서 자, 10주차 소스에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배경 이미지를 제가 하나 넣어뒀습니다. 자, 이 배경 이미지를 꾹 눌러서 자, 지금 보이는 퍼스펙티브 화면으로 옮겨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뷰포트 백그라운드 이미지, 지금 화면상의 이미지랑 인발러먼트 맵, 우리 인발러먼트 렌더링의 인발러먼트 안에 있었죠. 그 맵에다가 둘 다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렌더링에 보시면 자, 인발러먼트를 클릭해 주세요. 자, 여기에 보면 자, 지금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얘도 렌더링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 렌더를 로드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1-테스트 학교를 로드하면 됩니다. 저는 2-테스트를 로드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렌더 셋업 창도 열어주도록 합니다. 자, 커먼에 들어가서 자, 당연히 렌더 셋업 창을 놓고 나면 얘를 show save frame을 켜주도록 하자 그랬죠. 자, 커넥터에 들어가서 지금 배경 이미지의 비율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배경 이미지의 비율이 지금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렌더 설정에서 이 커먼에서 자물쇠를 풀어주고 자, 가로 사이즈가 2896 자, 그리고 높이가 1944네요. 1944 자, 그리고 이미지가 가로 세로의 비율이 동일하게 변경될 수 있도록 이 자물쇠를 다시 잠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이 테스트로 렌더링 계속 확인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진에 대한 비율이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사이즈를 다시 1000으로 줄여서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노트북은 600이나 800 정도로 줄이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해당 이미지는 자, 디폴트 쉐이딩에 자, 디폴트 백그라운드에 들어가 보면 자, 컴피어 백그라운드 뷰포트 백그라운드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 보면 지금처럼 이 경로에 따라서 얘가 사용이 되어졌어요. 자, 얘를 삭제하고 싶으면 여기서 리무버를 누르고 OK를 해주면 화면상에서 삭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인발러먼트에서는 우클릭해서 자, 클리어 해서 얘를 삭제하면 되겠죠. 자, 지금 다 같이 재질창을 다시 한번 열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인발러먼트에 썼던 얘를 드래그해서 재질창으로 인스턴스에서 OK를 해줍니다. 자, 얘를 더블 클릭. 이 배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재질을 우리는 스크린 형태로 봐줘야 해요. 얘를 스피어리컬 형태로 만들어주고 렌더링을 돌리게 되면 배경이 구형태로 이렇게 찌그러져서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매핑 타입을 우리는 스크린 형태로 변경해 줍니다. 자, 그리고 아웃풋에 들어가서 자, RGB 레벨을 수치를 좀 올려주세요. 20으로 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피지컬 카메라가 설치가 되면 조리개 노출값이 고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존 이미지가 되게 어둡게 나와요. 그래서 기존 이 이미지에 대한 RGB 레벨 값을 올려서 임의로 더 밝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배경 이미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간 것 같네요. 자, 일단 재질창을 좀 닫아두고 자, 인발러먼트 얘도 좀 닫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 배경에 합성할 이 3D 파일을 하나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1초차에 했던 이 자동차 소스를 자, 아우디 A4를 동일하게 한 번 더 머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머지. 자, 파인드. 클로즈.
자, 탑뷰에서 대략 위치를 잡고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자, 우클릭. 자, 퍼스펙티브 화면에서는 얘가 꽉 찼다 그렇죠. 얘를 좀 줄여서 화면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카메라에 들어가서 자, 피지컬 카메라. 자, 얘 배치를 아직 어떻게 할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얘를 꾹 눌러서 우선 자동차 방향으로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모디파이에 가서 자, 카메라 옵션 한번 조절하도록 할게요. 자, 포컬 렌치는 나중에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셔터 속도 세컨드로 바꾸고 200분의 1. 자, 감도는 100으로 바꿔주면 된다 그렇죠. 자, 나머지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럼 퍼스펙티브 글자를 클릭해서 카메라 뷰로 변경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 자동차의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돌리 카메라로 좀 더 확대를 해주고 자, 올빅 카메라로 얘를 위치를 한번 잡아 볼게요. 자, 스케일도 조금만 더 키워서 자, 지금 정도 배치로 들어가면 될 것 같네요. 자, 조금 커졌나? 살짝만 좀 줄일게요. 됐네. 자, 지금까지의 화면을 자, 이 렌더링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카메라 뷰를 선택하고 얘를 고정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렌더 자, 이렇게 렌더링을 돌리게 되면 지금처럼 어때요? 자동차가 투명하게 나옵니다. 예, 자, 이런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캔슬, 자, 스톱. 자, 렌더 설정에 Vlay에 들어갑니다. 자, 인발로먼트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인발로먼트. 자, 현재 우리가 렌더링의 인발로먼트에 보면 처음 얘를 드래그해서 배경 화면을 넣으면서 지금 전체 환경에 얘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환경 재질 때문에 전체적으로 얘가 이 투명한 느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얘랑 상관없이 이 렌더 설정에서는 이 GI 값을 따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얘를 체크해주고 이 컬러를 화이트로 변경을 해줍니다. 재생 버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그래도 얘가 동일하게 투명해져 보이네요. 자, 이번에 이 리플렉트에 HDRI 재질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합니다. 자, 얘가 이제 활성화가 되니까 얘가 이제 더 이상 투명한 재질로 봐지지 않네요. 자, 재질창에 들어가서 자, 배경용 HDRI 얘 그대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얘를 얘를 꾹 눌러서 자, 이 리플렉트에 얘를 사용하면 됩니다. 인스턴스 오케이. 자, 한번 볼까요? 그렇죠. 이 HDRI 재질이 정상적으로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HDRI 재질이 들어가면서 이 투명 재질, 이 투명한 부분에서는 이 배경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얘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스피어 9를 하나 그려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스피어 9를 자, 옆에 하나 그렸어요. 자, 적당하게 배치를 하나 해주고 자, 여기에다가 유리 재질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유리를 드래그 해주고 자, 유리 재질을 넣어주세요. 9에. 자, 그럼 이 반사 재질이 배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HDRI가 그대로 반사쳐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유리의 투명도도 잘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아래쪽에 있는 이 리플렉션 인발로먼트를 활성화 시켜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배경에 썼던 이 재질 있죠. 이 비트맵 재질을 자, 이곳에 드래그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어때요? 유리가 좀 더 투명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얘가 유리가 이런 원형의 유리는 굴절 값을 가져야 되는데 조금은 좀 부족하게 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색상도 조금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포이드로 자, 지금 뷰 화면을 센터 지점을 빈
빈 센터 지점에 이런 재질 슬롯이 안 보이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위쪽에 스포이드로 지금 자동차 재질을 클릭해주면, 자, 위쪽에 스포이드를 선택해주고, 자, 위쪽에 자동차. 제가 지금 셀렉터 버튼이 켜져 있었네. 자, 스포이드 버튼을 클릭해서 자동차 외부 재질을 클릭해 줍니다. 자, 카 페인트 재질이 떴네요. 자, 그럼 이 베이스 컬러를 조금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더 그레이 톤의 재질을 만들어 볼게요. 약간 이런 여러분들이 각자 원하는 컬러를 한번 주도록 합니다. 자, 저는 지금 정도의 컬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재질창은 잠시 닫아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좀 전에 그렸던 이 구는 삭제하도록 할게요. 삭제. 자, 바닥에 플랜을 하나 깔아 주도록 합니다. 자, 지금 깔아주는 플랜은 그림자의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다시 재질창을 열어서 지금 바닥 플랜에는 자, 일반 V-ray MTL 재질을 열어주면 됩니다. 자, 지금 바닥 플랜에는 자, V-ray MTL을 하나 열어서 그레이 톤의 바닥을 하나 깔아주도록 합니다. 자, 재질창은 닫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GI, 인발러먼트 컬러를 얘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근데 1은 조금 더 어둡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얘를 제가 10으로 올려 볼게요. 전체적으로 많이 밝아졌죠. 얘를 뭐 50까지 올리면 전체 이 컬러가 조명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한 10 정도로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가 썼던 그레이 컬러랑 가장 유사하네요. 자, 이번에 V-ray 라이트를 하나 넣도록 할게요. 라이트에서 V-ray 라이트. 자, 플랜의 형태의 라이트를 실제 공간에서 그림자 방향에 맞도록 하나 설치하도록 합니다. 자, 적당하게 조명을 배치해 주세요. 자, 모디파이에 가서 자, 인비저블 체크하고 이펙트 리플렉션은 체크 해제. 자, 라이트의 거리와 크기가 정해졌습니다. 자, 그럼 멀티 값을 정해야 되겠죠. 이제 얘를 200, 좀 많이 밝다 그렇죠. 한 100 정도, 150. 자, 이 밝기는 여러분들이 각자 거리에 맞도록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라이트 방향을 뭐 이쪽으로 할지 여기서 비칠지,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 배경 이미지에 맞도록 한번 조절해 보세요. 자, 실제 10초 차에 이 배경 이미지가 거의 그림자가 거의 없는 형태네요. 좀 흐린 날이네요. 자, 그럼 V-ray 라이트도 얘를 좀 더 위쪽에서 얘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플랜이 렌더링 상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플랜을 선택해 주세요. 자, 세팅에 들어가서 오브젝트 세팅. 자, 기존 이 플랜이 선택이 되어 있다 그렇죠. 자, 매트 오브젝트를 체크해 주고, 자, 섀도우를 체크해 주면 됩니다. 자, 클로즈를 해 주세요. 자, 이 V-ray 라이트가 조금 어색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오늘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V-ray 라이트가 없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 같네요. 다시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자, 이 재질창을 열어서 바닥 플랜에 썼던 이 재질의 컬러를 좀 더 어둡게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좀 더 진하게. 그림자 부분이 조금 밝게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더 어둡게 사용을 해주고, 오케이. 자, 얘를 닫아주고, 자, 그리고 V-ray 라이트의 위치는 조금 조절해 주도록 할게요. 라이트가 그림자가 조금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안 나오고. 자, 라이트 밝기를 뭐 50으로 좀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500으로 더 밝게 한번 써볼까요?
자, 이 라이트의 밝기에 따라서 이 그림자의 이 밝기가 달라지는 게 보이죠. 자, 너무 밝게 쓰니까 지금처럼 그림자가 너무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200 정도로 줄이도록 할게요. 자, 라이트를 좀 더 멀리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를 좀 더 가까이. 자, 어느 정도 얘도 이제 작업이 끝났다 하면 자, 얘를 스톱해 주세요. 자, 얘도 이제 V-Ray 들어가서 자, 커먼에 들어가서 사이즈를 1500으로 올려주기 바랍니다. 이 테스트 렌더를 미리 보기 버튼이 아니고 렌더링을 돌려주세요. 자, 얘도 동일하게 저장 버튼을 누르고 자, JPG 파일로 학번 이름 다시 얘는 배경 합성 렌더 1 세이브를 해주세요. 이번에는 바닥에 반사가 있는 공간에 이 물체를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이미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진 않았는데 자, 위쪽에 더 로컬 런던 갤러리라고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구글 크롬 같은 데서 검색을 하면 지금처럼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에 들어가서 지금 얘네요. 얘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이미지 사이즈가 1200에 800이네요. 얘 이미지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좀 더 좋은 화질의 이미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보통 구글에서 우리가 이 구글 크롬에서 얘를 검색할 때 자, 제가 제 이미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크기는 4000 픽셀이 넘네요. 4000 크기. 자, 이 크기를 설정하는 방법은 자, 도구에 들어가서 크기를 조절해도 돼요. 큰 중간 아이콘. 자, 큰 걸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자, 그랬을 때 해당 이미지 1200에 800이네요. 자, 설정에 들어가서 고급 검색. 자, 이미지 크기를 EMP가 2000 픽셀 정도, 4MP로 고급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해당 이미지가 떴죠. 위쪽에도 있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이쯤 이렇게 끝나네요. 자, 이 이미지인 것 같네요. 자, 얘를 클릭해 보면 상당히 큰 이미지다. 그렇죠? 4740에 2799 4740에 2799네요. 자, 해당 이미지를 우클릭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하나 저장을 해주세요. 자, 3D 맵 소스 안에 자, 이 파일을 하나 저장을 해 두도록 합니다. 자, 10초차 안에 해당 이미지를 하나 복사해서 넣었습니다. 자, 이번에 바닥 반사가 있는 부분에 배경 합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쪽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좀 더 부가 설명은 다 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 이미지를 퍼스펙티브 화면으로 드래그. 뷰포트 화면상과 인바이러먼트에 둘 다 오케이. 자, 당연히 렌더링 설정을 로드해 줍니다. 자, 여러분들은 학교 렌더를 로드하면 되겠죠. 자, 렌더 설정 창을 켜주세요. 자, 사이즈는 우선은 한 1000 정도로 노트북은 600에 800 정도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로드되면 Show Save Frame을 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해당 이미지의 비율을 정해 줘야 되겠죠. 4740. 자, 위에 자, 커먼에 자, 이 자물쇠를 풀어주고 4740 2799. 자, 가로는 2799. 자, 현재 비율을 고정을 하도록 할게요. 다시 자물쇠를 잠궈 주세요. 자, 그리고 렌더 사이즈는 1000으로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질창을 열어주세요. 자, 렌더링의 인발러먼트도 열어주세요. 자, 그리고 배경으로 썼던 얘를 지금 재질창 화면으로 드래그 해줍니다. 더블 클릭. 자, 이 배경을 스크린 형태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아웃풋에 가셔서 RGB 수치를 20으로 올려서 얘 배경을 밝혀주세요. 자, 재질창과 인발러먼트는 좀 닫아주도록 할게요. 자, 현재 우리가 여기에는 굴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상의 굴을 하나 그리고 사이즈를 한 100 정도, 시그먼트를 100으로. 자, 얘 높이를 그리드의 짙은 선이 우리가 0지점이다 그렇죠. 그리드의 한 짙은 선 정도로 얘를 좀 더 올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바닥에 얘를 하나 더 복사를 할까요? 하나 더 복사해서 조금 더 작은 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재질을 한 몇 가지 정도만 넣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바닥 이 짙은 선에, 짙은 그리드 선에 0지점에 맞춰 주도록 합니다. 자, 얘 두 개를 좀 더 붙여 줄게요. 자, Shift 눌러서 한 군데 더 복사할까요? 지금처럼 굴을 3개를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 플랜을 얘를 하나 이렇게 깔아주세요. 자, 플랜을 선택하고 Alt X를 누르면 물체를 투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카메라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피지컬 카메라를 지금 방향으로 하나 설치하도록 합니다. 자, 모디파이에 가서 자, 카메라 미르수는 나중에 조절하도록 할게요. 일단 세컨드 200. 자, 매뉴얼을 100으로 감도를 100. 자, 나머지는 조절 안 해도 됩니다. 퍼스펙티브 화면을 카메라 001로 변경해 주세요. 자, 그리고 꾹 눌러서 이제 얘 비율을 한번 맞춰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이 돌리 카메라로 조금 지금 플랜 보면은 이런 상태가 되면은 투시가 좀 안 맞죠. 얘로 전체적인 이 이미지에 대한 투시 값을 좀 조절하시면 돼요. 자, 배경 이미지에 투시가 좀 안 맞으면 이 포컬 렌치로 조절해서 투시를 조금 조절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배치하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 큰 얘에다가는 재질창을 켜서 하이글로시 재질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재질을 넣어주고, 자, 컬러는 얘가 화이트인데 화이트 재질로 그대로 해볼게요. 자, 그리고 크롬 재질을 하나 넣어서 여기에는 크롬 재질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는 유리 재질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됐네요. 자, 그리고 바닥 플랜은 Alt X 선택해서 Alt X를 다시 풀어주세요. 자, 바닥은 그레이 톤이었다 그렇죠. 반사 재질이 있는 그레이. 자, 그러면 매트 블랙으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매트 블랙을 바닥에 컬러를 넣어주세요. 자, 더블 클릭해서 색깔이 너무 어두운 것 같네요. 바닥이 조금만 그레이 톤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렉트 수치는 좀 더 반사를 좀 더 심하게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워드가 아니라 얘는 GGX로 원래대로 변경해 주도록 합니다. 전체적으로 재질은 어느 정도 된 것 같네요. 자, 얘를 닫아주고,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돌리면 우리가 투명하게 나왔다 그렇죠. 자, 한번 돌려볼까요? 자, 렌더링. 자, 물체들이 모두 투명하게 나오네요. 자, 스톱하고 캔슬. 자, Vlay에 들어가서 인발러먼트. 자, GI를 켰었고 얘도 켰었고 얘도 켰었죠. 자, GI에 얘를 흰색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HDRI 재질창을 다시 열어야 되겠네요. 자, 배경용 3으로 여러분들이 처음 적용했던 얘를 그대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꾹 눌러서 리플렉트의 인스턴스에서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처음 사용했던 이 배경을 당연히 이 반사에 쓸 수 있도록 여기에 노맵에 넣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재생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많이 어둡다 그렇죠. 우리가 얘를 흰색으로 썼었는데 거의 블랙에 가깝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GI 수치를 기본적으로 한 10 정도로 올려주도록 합니다. 됐네요. 자, 그리고 이제 재질창을 닫아주고 이제 V-Ray 라이트를 여기에 좀 적용을 해서 그림자를 좀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터에 들어가서 V-Ray. 자, V-Ray 라이트를 실제 공간에 맞도록 라이트를 뭐 여러 개 설치해도 되는데, 자, 지금 카메라 뷰 선택하고 자물쇠를 잠궈 주세요. 자, V-Ray 라이트를 한 4개 정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자, 여기에 하나 정도. 자, 라이트가 크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그림자가 크게 하나밖에 생기지 않겠죠. 좀 자연스러운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 한 4개 정도 넣도록 할게요. 자, 모디파이에 가서 자, 지금 이 V-Ray 라이트에 대해서 멀티 값을 좀 올려 볼게요. 200. 조금 밝아졌다 그렇죠. 뭐 1000까지 한번 올려 볼게요. 너무 밝아졌네요. 500. 500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라이트가 지금 우리는 플래너 형태가 아니고 앞서 배웠듯이 디스크 형태로 원형의 라이트가 좀 더 작은 형태로 한번 사용해 볼까요? 매입 조명처럼. 됐다 그렇죠. 자, 그럼 라이트는 더 밝아져야 되겠는데 라이트 크기가 작아져서 2000 정도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라이트 반지름은 10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인비저블을 체크하고 자, 이펙트 리플렉션은 체크 해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프리뷰를 자, always로 바꾸고 디렉셔널 수치를 0.3 정도로 줘서 좀 더 스포트라이트 효과를 주도록 합니다. 자, 2000은 좀 밝아진 것 같네요. 1000으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해당 라이트를 Shift를 누르고 위쪽으로 하나 더 복사를 하도록 합니다. 자, 복사할 때 인스턴스를 해주고 OK를 해주세요. 자, 인스턴스는 하나가 변경이 되면 나머지도 동일하게 같이 변경이 됩니다. 자, always로 놔두니까 얘가 아무래도 계속 화면이 좀 더 많이 지저분해진 것 같네요. 얘를 셀렉트로 바꿔주도록 합니다. 선택이 되었을 때 라이트가 보여질 수 있도록. 자, 해당 두 라이트를 선택해서 Shift를 클릭해서 뒤쪽에도 하나 더 라이트를 생성해 줍니다. 자, 인스턴스 OK. 자, 이제 전체적으로 라이트 느낌을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기존 이 플랜. 자, 기존 플랜을 이제 투명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세팅에 가서 자, 오브젝트 세팅. 자, 지금 선택된 플랜을 매트 오브젝트와 자, 섀도우는 사용하겠다 하고 닫아주세요. 자, 스톱을 하고 자, 다시 한번 재생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자, 지금 화면에서 반사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자, 반사를 좀 더 줘보도록 할게요. 자, 디퓨저 컬러를 조금 더 진하게 변경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프레넬을 체크 해제해주고 얘 수치를 한 3 정도로 올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반사가 좀 더 진해진 게 보이죠? 자, 디퓨저 컬러를 조금 더 5까지 어둡게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얘도 자, 얘를 5까지 사용하니까 지금 아래쪽이 너무 어두워진 것 같네요. 그렇죠. 반사 치는 부분이. 자, 그래서 얘 바닥 플랜을 조금만 더 밝게 조금만 더 실제 바닥 컬러처럼 조금 더 밝게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V-Ray의 인발러먼트의 전체적인 조도 얘랑 비교했을 때 조금 어두운 감이 보이네요. 그래 GI 수치를 15, 12, 한 15 정도로 전체적인 GI 값을 올려주도록 합니다. 자, 어느 정도 된 것 같네요. 자, 얘도 스톱하고 다시 커먼에 가서 실제 한 1500 정도 사이즈로 렌더링을 돌리도록 합니다.
자, 간혹 우리가 이 플랜에 반사를 주는 경우에 이 리플렉터 반사 때문에 이 경계 지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디퓨저에 자, 그라디언트 맵을 넣어주세요. 자, 재질에 가서 자, 그라디언트 재질을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얘를 자, 이 그라디언트를 이 매트 블랙에 얘를 디퓨저에 연결해 줍니다. 자, 그라디언트를 더블 클릭. 자, 그리고 해당 플랜에 얘를 이 그라디언트를 재질을 미리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 자, 그럼 지금 얘가 한쪽 방향으로 그라디언트가 된 게 보여요. 자, 리니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를 레디얼 형태로, 원형의 형태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얘 0.5라는 수치를 좀 내려 볼게요. 안쪽으로 전체적인 그라디언트 범위를 정하는 곳입니다. 자, 얘를 복사해서 얘가 블랙이 되면 지금처럼 좀 더 이런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범위를 지금처럼 약간 이렇게 조절해 줍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디다 넣어 주냐면,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자, 지금 만든 이 그라디언트를, 자, 얘를 오퍼시티로 옮겨서 넣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재질을 확인해 보면 흰색 부분은 재질이 보여지고, 이 블랙 부분에서는, 자, 이 블랙 부분에서는 재질이 보여지지 않게 돼요. 자, 탑뷰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F3을 눌러서, 자, 미리 보기 버튼을 눌러서 한번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얘 위치를 정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시 매트 블랙에 가서 얘가 배경이 우리가 이 그레이가 아니라 흰색이 적용되면서 반사가 좀 많이 줄었어요. 한 10 정도까지 올려볼까요? 자, 프레넬 수치를 한 10까지도 한번 올려봅니다. 자, 그럼 반사가 좀 더 강하게 쳐지네요. 지금 너무 강한 것 같네요. 5 정도. 자,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자, 스톱하고, 자, 얘를 1500으로 변경을 합니다. 자, 그럼 배경 합성 렌더링에 대한 부분은 동일해요. 앞쪽에서 했던 내용과 동일한데, 지금처럼 바닥에 플랜을 깔아서 이런 반사 재질을 주는 경우, 이 주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 그라디언트 재질을 사용해서, 자, 이 탑뷰에서 보듯이, 자, 지금 이 흰색 영역에만 이 반사를 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나머지 이 뒷부분, 이 블랙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 어퍼시티 재질로 인해서 이 측면 부분은 투명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아까 처음 보여줬던 이 플랜 형태에서 이 그라디언트 현상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렌더링 상에서는 플랜을 넣고 반사를 넣어도 그렇게 표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 다른 환경에서 경계 지점이 보이게 되는 경우는 지금처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이렇게 적용한 것까지 해서 렌더 사이즈는 1500으로 변경하고 얘도 렌더링을 돌려줍니다. 자, 다 돌아갔네요. 자, 얘도 이 HDRI를 실제 이 배경과 유사한 HDRI를 넣어주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대략 비슷한 이미지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바닥에 썼던 이 플랜 형태를 그라디언트를 줘서 지금처럼 반사되는 느낌에서도 칼처럼 갈라지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실제 기존 바닥과 적당하게 합성되는 느낌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얘도 저장 버튼을 누르고, 자, JPG 파일로 학번 이름 다시 스튜디오 렌더 2로 하나 저장을 해줍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스튜디오 렌더 방식과 배경 합성 렌더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보듯이 각자 환경에 따라서 렌더링 돌리는 방법이 다들 달라요. 자, 그리고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해서 작업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작업을 해야지만 얘를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는 지금 여러분들이 따라해 보시고 다음에 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영상을 보고 잘 따라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